매일 아침 체계학교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워렌 버핏 바이블, 버핏이 직접 말해주는 투자와 경영의 지혜. 기존의 버핏 책은 모두 잊어라. 워렌 버핏, 리처드 코너스 지음, 이건 편역, 신진호 감수, FM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도서 사이트에 제공되는 미리 보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차례 1장 주식 투자, 2장 채권, 외환, 파생상품 투자, 3장 기업 인수, 4장 자본 배분, 5장 회계 평가, 6장 지배구조, 7장 버크셔의 기업 문화, 8장 시장에 대한 관점, 9장 버크셔 창립 50주년 기념사, 10장 보험업, 11장 금융업, 12장 제조 서비스업, 13장 버크셔 경영 실적 보고, 14장 학습과 삶의 지혜.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자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자 서문, 버핏 책을 고르는 방법, 읽는 방법. 한 온라인 서점에서 워렌 버핏으로 책을 검색해보니 411권이 쏟아졌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만 100권이 나왔다. 그러나 열거된 책들을 훑어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격이다. 버핏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많은 책 중 과연 어느 것을 골라야 할까? 버핏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공개하는 주된 경로는 둘이다. 하나는 버핏이 매년 버크셔 연차 보고서에 실는 주주 서한이다. 1년 동안 버크셔를 경영해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들여 정리한 글로써 세계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보석 같은 자료다. 또 하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주주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제시하는 답변이다. 주주들이 던지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대해 버핏은 사업상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한다. 게다가 옆에 앉은 찰리 먼거가 간간히 던지는 특유의 재치와 독설 덕분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더욱 쉽게 깨닫는다. 주주 서한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사이다 같은 해설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오마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버핏의 주총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주총회의장에는 녹음 장비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한 주총 답변 내용을 전해 들을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버크셔 주주총회가 인터넷 생방송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버핏의 답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버핏 책 고르는 방법. 요컨대 버핏의 생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양대축은 주주서한과 주총 답변이며 영어에 능통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버핏의 생각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주주서한과 주총 답변을 근간으로 삼는 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면 나는 주저없이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을 선택하겠다. 주주서한을 섬세하게 정리해서 버핏의 생각을 상당히 충실하게 전달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은 1979년부터 2011년까지 33년을 다루므로 2012년부터 2017년의 최근 6년이 누락되었다. 이 6년이 중요할까? 너무 중요하다. 2017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자신의 IBM 투자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최근에는 애플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먼거는 버핏의 애플 매수가 둘 중 하나를 가리키는 신호인데 그가 미쳤거나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신호이지요. 나는 그가 배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버핏의 크나큰 장점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발전한다는 점이다.
버핏이 미국 시가총액 5대 기업,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다.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발명과 혁신과 재투자를 거듭하면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고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과거에 존재하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버핏은 몇 년 전 당신이 알던 버핏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이 책 워렌 버핏 바이블은 버핏의 최근 생각을 중시해 2012년부터 2017년에 최근 6년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둘째, 워렌 버핏의 주주서원에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총 답변이 없다. 2013년 버핏은 주주서원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유산 중 현금은 아내를 수익자로 해 수탁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수탁자에게 주는 조언은 더할 수 없이 단순합니다.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고 90%는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역자도 궁금했다. 버핏은 왜 버크셔 주식 대신 S&P 500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을까?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버크셔 주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을까? 먼거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주주서원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주총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 버핏은 주저없이 답했다. 아내가 투자하는 목적은 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에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버크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버핏이 살아있으면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심지어 버크셔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선이든 아니든 이웃과 친구와 친구들의 조언 탓에 마음의 평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핏의 지혜와 배려가 돋보이는 대답이었다. 한편 먼거는 내 가족은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먼거의 생각이 항상 버핏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주총 답변은 버핏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사이다 설명이라 하겠다. 이 책 워렌 버핏 바이블은 2015년부터 2017년 3년 동안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제시한 답변 약 160개 중 국내 독자들에게 유용하리라 판단되는 답변 100개를 선정해서 소개한다. 셋째, 워렌 버핏의 주주서원은 가독성을 높이려고 주주서원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을 일부 생략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보험 사업이다. 버크셔는 금융업종으로 분류된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력 사업이 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핏은 매년 사업 실적을 설명할 때 이제 버크셔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섹터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우리 사업의 확장을 견인한 엔진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서 보험사업 설명의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한다. 버핏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경영자가 보험사업을 이끄는 아지트 자인이다. 버핏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 찰리와 나와 아지트가 탄 보트가 침몰한다면 그리고 우리 중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아지트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보험사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용어도 생소하고 개념도 난해하다. 만일 플로트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버핏의 기본 전략을 모른다고 보아야 한다. 이 책 워렌 버핏 바이블은 보험사업을 포함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주서원 내용은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요컨대 워렌 버핏의 주주서원이 기본 수학의 정석이라면 이 책 워렌 버핏 바이블은 실력 수학의 정석 더하기 해설이라 하겠다. 즉 주주서원 부분은 다소 난해한 내용도 소개하므로 더 어렵지만
주총 답변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주는 사이다 설명에 해당한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핏에 관한 백과사전이다. 그러나 버핏의 흥미로운 신변 잡기까지 다루는 백과사전은 아니다. 버핏이 직접 쓴 글과 직접 한 말로 버핏의 투자와 경영과 사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이다. 그러므로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고 일부 내용은 난해하며 분량도 방대하다. 버핏의 광팬이 아니라면 첫 장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관심 분야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는 방법을 권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주주총의 답변부터 읽기. 질의응답 형식이며 구어체 표현이므로 이해하기 쉽다. 질문 대부분이 직설적이고 답변도 솔직 담백하며 주제도 책은 일반인의 관심사이므로 흥미롭다. 과거에 버핏의 글을 읽어본 독자라면 최근 버핏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본다는 의미도 있다. 주제별로 읽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1장 주식 투자부터 읽으면 된다. 버핏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기업의 임원이나 임원을 꿈꾸는 중간 관리자라면 10장 보험업과 11장 금융업, 12장 제조 서비스업이 유용할지 모르겠다. 시장이 큰 흐름을 보는 버핏의 관점이 궁금하다면 8장 시장에 대한 관점이 흥미로울 것이다. 버핏으로부터 학습과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은 젊은이에게는 14장 학습과 삶의 지혜를 권한다. 난해한 주제는 반복해서 도전. 일부 주제는 대부분 독자에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내용이 깊은 글은 쉽게 읽히지 않는 법이다. 제목에 표시를 해두고 다른 부분을 읽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실감나게 읽고 싶다면 이 책은 버핏이 주주들에게 말하는 형식이다. 즉, 버핏이 독자가 아니라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대부분 독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고 일부 독자는 소외감까지 느낄지 모른다. 버핏이 직접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는가? 방법이 있다. 어렵지도 않다. 당신도 버크셔 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현재 버크셔 A주는 27만 달러 수준이어서 1주만 사려고 해도 약 3억 원이 들지만 B주는 180달러 수준이어서 약 20만 원이면 1주를 살 수 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외국 주식을 손쉽게 매매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약 20만 원이면 당신도 버크셔 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버핏이 하는 말은 동업자인 당신에게 직접 하는 말이 된다. 게다가 B주 1주만 있어도 오마하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운 좋으면 버핏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까지 잡을 수도 있다. 혹시 오로지 한국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참에 국제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다. 누군가 주식 매매를 권유할 때는 숨은 의도가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역자는 이미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다. 독자들에게 버크셔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띄우고 나서 주식을 팔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나중에 버크셔 주가가 떨어져서 독자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절대 아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 책은 리처드 코너스가 워렌 버핏의 말을 편집한 워렌 버핏 온 비즈니스를 편협한 책이다. 코너스는 버크셔 주주서원과 주주총회 질의응답, 그리고 각종 인터뷰와 도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선택한 버핏의 말로 원서를 구성했다. 역자는 국내 독자에게 유용한 번역서를 만들려고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원서를 편역했다. 1. 원서의 내용 중 국내 독자에게 유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당량을 과감하게 덜어냈다. 2.
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독자에게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주서원과 주총 답변 상당량을 번역서에 새로 포함했다. 3. 버핏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번역서의 틀을 주주서원과 비슷하게 구성했다. 이와 같은 편역 과정에서 번역서의 모습이 원서와 많이 달라졌음을 밝혀둔다. 이 책이 당신 곁에서 항상 지혜와 용기와 위안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버핏의 분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권 서문 워린 버핏에 대한 책 대부분은 주로 버핏의 투자 기법을 설명한다. 누군가 어떻게 하면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내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버크셔 A주나 B주를 사라고 말한다. 버핏도 1987년 버크셔 주주서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버크셔가 사는 종목을 따라 사고 싶다면 아예 버크셔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너무 싱거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죠? 또한 버핏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사야 한다고 말한다. 비용이 매우 저렴한 데다 투자 수익률도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보다 잘 나오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버핏은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려고 50만 달러짜리 내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어떤 헤지펀드도 장기적으로는 보수가 매우 낮은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내기를 했는데 10년 후 뱅가드 S&P 500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쪽에 돈을 걸었다. 이때 프로테제 파트너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버핏의 수익률이 아니라 S&P 500의 수익률과 경쟁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버핏에 관한 강좌를 진행했다. 2006년 4월 나는 이 강좌를 시작한다고 설명하는 편지를 버핏에게 보냈다. 나흘 뒤 버핏은 나의 강좌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답신을 보내주었다. 답신을 받고 몹시 흥분한 나는 버핏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내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다. 이후 버핏과 나는 강좌에 관해서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2007년 1월 버핏의 초대를 받은 나는 오마하 사무실로 가서 그를 만났다. 바쁜 중에도 버핏은 항상 내게 시간을 내주었다. 이 책은 다르다. 버핏의 투자 기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주로 버핏의 경영 원칙과 관행을 다룬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종업원 및 주주들과 정직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식, 책임감 있는 기업 지배구조, 윤리적 행동, 인내, 실수 인정, 일에 대한 열정, 유머 감각 등이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지극히 훌륭하고 매우 특별해서 어떤 말로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인물도 있는 법이다. 버핏의 천재성은 그의 인품에서 비롯된다. 그의 진정성은 비길 사람이 없다. 그의 인내, 절제력, 합리성은 비범하다. 버핏의 기업 경영 방식은 모든 경영진, 기업가, 경영대학원생들은 물론 주주, 종업원, 대중에게도 귀감이 될 만하다. 버핏이 떠난 뒤에도 그의 사상과 철학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버핏의 경영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 명료하다. 그는 자신의 경영 원칙이 단순하고 오래되었으며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찰리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장소에서 1년 정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회사에 열정적이고 친구들에게 열정적이며 일에 열정적이고 삶에도 열정적입니다. 버핏은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버핏이 버크셔 주주서원에 직접 쓴 글을 주제별로 엄선해서 정리한 책이다. 나는 어떤 글을 제외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여러분은 버핏의 주주서원을 모두 읽어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바다. 버크셔 해서웨이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읽어볼 수 있다.
또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도 추천한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길 기대한다. 1장 주식 투자.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 2003년에는 웰스파고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5대 종목의 보유 수량이 바뀐 시점은 코카콜라는 199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998년, 질레트는 1989년, 워싱턴 포스트는 1973년, 무디스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중 개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를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기업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그 탁월함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당연한 결과로 지난번 거품이 발생했을 때 나는 대량 보유하던 종목을 팔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이들 종목의 주가가 내재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한 수준이라면 4년 전 내재 가치는 더 낮고 주가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나 역시 궁금합니다. 2002년에는 정크본드가 매우 싸져서 약 80억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이 급변한 탓에 지금은 이 섹터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잡초였는데 오늘은 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듭 강조했지만 버크셔의 실현이익은 실적 분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장부에는 막대한 미실현이익이 있지만 우리가 특정 시점에 실적을 조절하려고 이익 실현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투자활동의 다양성에 관심이 있을 터이므로 2003년에 보고한 이익을 유형별로 다음 표에 정리했습니다. 보통주에서 나온 이익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요 종목을 팔아 실현한 매도 차익이 아닙니다. 국채에서 얻은 이익은 국채 스트립을 매각하고 우리 금융 및 금융상품 부서가 특정 전략을 추구하는 결과입니다. 정크본드는 일부 종목만 팔고 대부분은 계속 보유 중입니다. 정크본드에서 나온 나머지 이익은 발행자의 수의 상환이나 만기 상환 결과입니다. 2002년 나는 난생 처음 외환시장에 진입했고 2003년에는 외환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갈수록 달러를 비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묘지에는 방대한 면적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는 거시경제를 예측한 적도 거의 없고 거시경제 예측에 계속 성공한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버크셔의 자산 대부분을 미국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 탓에 미국에 대한 막대한 청구권과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자산을 한동안은 외국인들이 왕성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에 질리기 시작했고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율료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달러는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는 절대 외환시장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미국인이므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2003년 11월 10일 포춘에 기고한 글에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의 경고는 쓸데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미국은 활력과 회복력을 과시하면서 회의론자들을 거듭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크셔가 보유한 달러 표시 현금성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나는 외환 계약을 통해서 우리 포지션 일부라도 해지해 두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회계 규정에 의하면 외환 계약은 만기에 도달하지 않아서도 가치가 변동할 때마다 즉시 자본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변동사항은 분기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금융 및 금융상품 부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현재 우리가 맺은 외환계약은 모두 120억 달러이며 5개 통화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 정크본드를 매입할 때도 가능하면 유로 표시물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유로 표시 정크본드는 약 10억 달러입니다.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쌓는 포지션은 미국 국채로서 단기 국채를 사거나 환매 계약을 합니다. 이들 상품의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수익을 조금 더 높이려고 신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만기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찰리와 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행위는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 눈엔 콩깍지 2004년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서 차트 패턴이나 주식 중개인의 의견이나 단기 이익 추정치에 따라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리와 나는 그런 변수들을 무시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 차이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은 19세 이후 내 투자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을 때 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들인 4대 종목,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웰스파고의 실적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4대 종목에 38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1988년 5월부터 2003년 10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금액 가중 매입일은 1992년 7월입니다. 따라서 2004년 말 현재 우리가 이들 기업 지분을 보유한 기간은 약 12.5년입니다. 2004년 이들 기업의 이익 중 버크셔의 목은 12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이익은 정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레트와 웰스파고가 옵션 비용을 계산해서 누락했으므로 이익이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카콜라의 일회성 상각 탓에 이익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4대 기업의 이익 중 우리 목은 거의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금은 매입 원가의 약 31.3%에 이릅니다. 우리가 받은 현금 배당도 계속 증가해 2004년까지 받은 총액이 4억 3,400만 달러로서 매입 원가의 약 11.3%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 종목의 실적이 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정도입니다. 4대 종목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매입한 이후 PER이 높아진 탓에 주가 상승률이 이익 성장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사업 실적과 주가 흐름은 자주 따로 놀았고 간혹 괴리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거품이 크게 발생할 때는 주가 상승률이 사업 실적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붕괴한 후에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등락을 포착해서 매매했다면 버크셔의 실적이 틀림없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 시장을 보면 항상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할 수 없는 전면 유리는 항상 뿌옇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포지션 규모가 거대해서 시장 등락에 따라 민첩하게 비중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거품이 발생해 주가가 쌍코피 터질 정도로 지나치게 올랐을 때도 내가 수수방관한 형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시 나는 우리 보유 종목 일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과대평가 수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행동해야 할 때 말만 앞세웠습니다. 이제 찰리와 나는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수익률이 보잘것없는 현금성 자산을 430억 달러나 깔고 앉는 현재 상황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장 주식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대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일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